일단 할게요. 네. 네, 여기에서 그 편법 작강 운동이 실패했다고 해서 중국인들은 거기에서 바로 멈춘 것은 아니고 바로 제도 너머에 더 심층적인 힘을 찾는 데 주력하였죠. 어떤 시도도 실패로만 마무리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는 꿈을 꾸지 않는 거고 시도하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를 넘어서려는 그 어떤 시도라도 감행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온 데가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네, 그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 네.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선배님들 책에는. 저희 책에는 117페이지가 나와 네.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은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 시대의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까? 되게 철학자들은 아니 뭔가를 많이 배운 앞서 나가신 선지자들은 여기서 선도력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넘어서 생각을 하시고 그 시대에 이렇게 해안이 있으셨다는 것도 되게 되게 멋있었고 진짜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까지 존경을 할 수밖에 없고 존경을 하고 있는 건가 보다 하고 중간에 다산 정약용 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고 이 문화의 힘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의 생각만 모방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나의 생각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을 키우는 거 글쓰기, 일단 일기 쓰기. 제가 감사일기만 되게 간단하게 쓰고 있는데, 일기 쓰기 해봐야 되겠다. 물론 본계정 노트를 쓰면서도 나의 생각들을 많이 글로 안 적었는데, 나의 생각들을 많이 여기에다가 여백이고 어디고 정말 많이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되돌아가서 읽고 다시 또 읽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몇 번은 더 읽어봐야지 좀 책이 눈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반 읽었는데 반 읽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독, 삼독 해보고 싶은 책이긴 하나 역사적인 인식은 나와 좀 다르다 이 생각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용하기는 일기 쓰기로 나의 생각 키우기입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하겠습니다. 네. 힘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시작. 박주연.
박주연, 힘! 네, 저도 박미영 선배님이랑 책이 같아서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책에서는 118페이지고요. 김구 선배님 금방 그 얘기 나온 것, 네, 그 다음 장에 나온 거거든요. 네. 행복이나 이나 자비 등과 같은 덕목은 그냥 개인적인 마음 씀씀이 정도로 치부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덕목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덕목들이 발휘될 정도로 고양된 인격을 가진 구성원들로 사회가 채워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고양된 인격의 소유자들이 발휘하는 시선이나 활동성은 단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 높은 단계의 시선은 그 시선을 가진 것 자체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면서 매우 높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성취를 이뤄낼 가능성이 크기에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과학이나 국가의 부강함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상위의 힘인 것이죠.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적이 되면 남을 모방하지 않는 힘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이 되는 것이죠. 이 독립적인 태도가 바로 모범이 됩니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선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 자비, 인의, 자주, 자유, 문화, 예술, 선도, 독립, 선진, 구강 등등은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입니다. 문화나 예술이 바로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뒷부분 잠깐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에이트 책이 또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최진석 맞아요. 교수님이 우리나라는 지금 철학적으로 우리는 철학 수입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직 중진국에서 국가는 부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뒤쪽에 어디인가 보면 삼성 핸드폰도 나와요. 절대로 우리는 아이폰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에이트를 읽고 이 책을 읽으니까 훨씬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좀 이해가 되긴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에이트에서 2012년도에 이미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죠. 인공지능을 몇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사람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고. 그거를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시선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빨리 알아채고 2012년도부터 인공지능을 두 나라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그냥 무력을 행사한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뒤처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이 그래 우리나라가 아직 그냥 스스로 내가 선도할 수 있는 이 부분, 그 창의적인 부분, 이 고도의 시선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베껴서 하는 거지. 자동차도 우리가 만들긴 하지만 우리가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를. 조선술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배워와서 우리 걸로 만들어서 뭔가 좀 발전을 했지. 나 스스로 창조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더라는 게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제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는데 지금 김구 선배님이 다시 보니까 그러고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읽는 거잖아요. 김구 선배님이, 김구 선생님께서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고 진짜 오직 문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BTS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봐서는 선진국 되려면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BTS를 만든 방시혁 대표가 철학 전공이세요. 그분이 철학 전공이고 BTS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라 BTS는 미국에서 되게
그 경제학자들 있잖아요. 그 대학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연구 대상이 BTS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하는 게 인문학이래요. 피, 땀, 눈물 나오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게 데미안 가사고. 이게 BTS가 하고 있는 게 방시혁이 철학적인 시선에서 원래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그거를 BTS라는 팀에다가 넣어버려서 풀어내버리니까 그 해외 사람들이 완전히 빵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나라가 이 문화로서 승부를 하려나 보다. 그 생각이 이거 입으면서 뭐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지금 BTS가 전 세계를 지금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을 선도가 하죠. 옛날에 K-팝이 아니라 K-팝이 되기 전에 미국의 그 팝이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그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커가면서 와,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그 가수가 부른 나라에 가보고 싶고 그 사람들이 쓰는 제품 사고 싶고 그 나라에서 만든 거 모두 사서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TS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가르치지도 않는데 BTS 노래, 우리 한국 노래를 그냥 지네들이 번역 그냥 알아서 그냥 배워요. 한국말 엄청나게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BTS가 입는 옷 날리고 BTS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와, 문화적으로 BTS라는 사람 그 팀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전 세계적으로 BTS를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K-팝이 지금 계속 퍼져져 나가면서 우리가 문화의 선도적으로 세계 시장을 앞으로 끌고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이 문화, K-팝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겠다.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문화적인 그게 그 물꼬가 트여서 우리가 최초로 시도해서 전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다른 부분까지 영역이 가서 이게 경제적인 거하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좀 답답했어요. 우리나라 어떡하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국민의식 언제 빨리 이렇게 될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뒤처졌는데 했다가 되게 희망이 생겼어요. 되게 희망이 많이 생겼고 100번 김부 선생님이 생각했던 대로 이 문화로 우리나라는 승부하겠구나. 선진국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40페이지인데요. 140페이지. 네, 들어보세요. 이거는 피아노 연주자에서 음악가까지 올라가는 난이도가 5 정도라고 된다고 한다면 음악가에서 예술가로 올라가는 난이도는 대략 5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술가로 올라서는 일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아노 연주자에서 음악가 수준까지는 사실상 이미 있는 피아노의 기능, 이미 있는 음악 이론, 이미 있는 음악 체계를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있는 길을 가는 단계일 뿐이지요. 그런데 예술가의 단계에서는 아직 없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173페이지에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붕괴하기 전에는 공통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등의 비평만 하는 일이 점점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성원들의 이탈 현상입니다. 구성원들이 참여자나 행위자로 혹은 책임자로 존재하지 않고 제3자처럼 존재합니다. 구성원들이 구경꾼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구성원들 가운데 점점 비평가와 분석가가 많아진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조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에서든지 인류 비평가들과 인류 분석가들이 넘쳐납니다. 제3자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꿈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책임성 있는 나로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한 명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평이나 분석에 빠지는 제3자적 태도로만 존재하는 삶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취약하게 마련입니다. 175페이지에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나의 삶이 내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의미 없는 삶은 빈 껍데기입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렇게 식민지를 당하고 하면서 식민나라가 되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꿈이 없이 그 식민으로 살 때는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언어도 다 말살시켜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 책에서 지금 또 하는 말이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인생을 동사적으로 사는 거였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내 꿈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꿈이 있어야지 나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잘 살고 싶은가?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창조적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개개인이 철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꿈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주체적이지 않으면 꿈이 없고 비평불만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과거를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항상 요즘에 제가 느꼈던 거 비평불만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믿지 못했고 불안하니까 비평불만했던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또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말씀은 되게 희망적이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내 삶을 과연 내가 진짜 철학하는 나로 살고 있는가 꿈을 가지고 꿈을 믿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꿈은 있어요. 꿈은 있는데 흔들려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을 진짜 다시 한번 제 꿈을 점검을 하고요. 제 3자의 입장에서 피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득회적 하실 시간입니다. 득회적 하실 시간입니다. 득계적도 못 사겠어. 왜요? 은정 선배님 은정 목소리 선배님 말 들려요. 들린다. 나왔다, 은정 선배님의. 방해될까봐 조용히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은정 선배님의 매력이에요, 이 목소리가. 은정 선배님이 득계적 좀 해봐. 아니, 은정 선배님, 제가 힘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 박은정, 힘!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읽었는데 그 음소거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방해될까봐 조용히 있었어요. 아유, 기책 좀 남겨주시지. 그래도 이제 수업하고 계시는데 미안해서요. 저도 김구 선생님 얘기가 많이 와 닿더라고요. 우리 또 주연 리더님이 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잊고 있었던 꿈이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꿈은 항상 꿔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근데 내가 과연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책 자체가 솔직히 어려웠어요. 세론나비하면서 다른 책들보다 좀 수위가 높았다고 해야 되나? 한 번 읽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저는 힘들었고 단지 이제 이거 세로나비를 하니까 이제 숙제 겸 했었거든요. 여러 번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럼 이 작가님 말씀대로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그냥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그
칸트, 뭐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사상 이런 노자 사상을 그냥 수업 방식으로만 외웠지 이 경지에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1살 지금 살면서 이번에 이 책을 접하면서 그 경지에까지 이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니까 좀 버거웠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103페이지에 모든 네네. 철학은 다 같이 그 시대를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그거를 수입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담겨있던 바람소리나 시장의 소란이나 땀 냄새들을 모두 빼버리고 관념적인 논리나 도덕적인 주장들만 받아들여 교조적으로 내면화한다. 이런 면을 봤을 때 그냥 철학 이것만 딱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그 유물을 보더라도 아 이거 고대 이거 선사시대 때 만들어진 빗살무늬 톡이 여기에서 끝났지 그 이상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교과에서 배웠던 거. 어디 박물관을 가든 우리가 서대문 형문서에서 봤던 그런 거를 보면 그냥 역사적인 과거.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고 그 진짜 그 경지까지 내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듬뿍듬뿍 들면서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해주고요. 선배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작가님이 계속 87페이지 네. 철학적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높이 시선을 갖는 일이라고 했어요. 철학적인 시선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를 짚어보자. 철학적 시선이라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지성적인 차원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시선이다. 하나의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소유해서 재사용하거나 거기에 몰두하고 빠져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소유하거나 효율성을 따지는 대신 그 지식 자체의 맥락과 의미를 따지고 그것이 세계 안에서 벌이는 작동과 활동성을 보려고 한다.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둘 중 후자가 더 철학적인 시선에 가깝다. 저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앞부분 다시 읽고 하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들하고 내용도 많이 겹치고 후반부 읽으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게 계속 생각을 하게끔 해주거든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반부 이렇게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이야기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아 같은 책을 읽어도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공유한 거를 내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감사해요. 너무 내용이 길어졌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은정 선배님 적용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적용? 네. 적용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 그 음소거 네네. 찾느니라고 했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아, 참고로 저 은정 선배님하고 대학교 친구예요. 네. 여수대학교 동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알게 그래? 됐냐면은요. 저는 고흥이 고향이에요. 전라남도 고흥. 여수로 처음 왔어요. 그때 대학교 갈 때. 예, 저는 중국학과를 나오고 은정 선배님은 그 무역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학부제였어요. 학부제였는데 국제학부였어요. 근데 1학년 때 은정 선배님 목포에서 혼자 왔는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저 고흥에서 왔는데 친구 없어요. 하고 서로 따로 각자 막 똘레똘레 하다가 둘이 그냥 친구가 없으니까 남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앉을까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됐어요. 진짜? 네. 그렇게 친구가 됐어요. 맞아요. 응? 서로 친구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웃기죠? 네. 그러면 김명희 선배님 듣깨적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네. 직계적이라기보다 일단 힘 드릴게요. 힘. 어, 힘. 은정 선배님 힘 주세요. 힘 시작. 줘봐. 김명희. 감사. 아, 오랜만에 은정 선배님 힘 받으니까 좋네.
감사해요. 예. 나는 이 책을 이렇게 들쳤는데, 뭐야. 기분이 나쁘더라고. 딱 처음에 들쳤을 때. 응? 이게 딱 들쳤는데, 이렇게 쓱쓱 읽는데,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조금 그런, 뭐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멍청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철학이 이렇게 대단해? 라는 생각이. 근데 우리는, 우리 나이 때에는 학교 간 친구들이 철학과 갔다 그러면 완전히 머리 깡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었던 거였는데 우리들이 그때는 학교를 갈 때 철학과는 매번 미달이었어. 내가 물론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 중에서 누가 철학과 갔다 그러면 저 등신 막 이렇게 말했거든. 너 머리가 완전히. 그러고 철학과를 다닌 애들은 또 행색이 영 더럽고 치덕해. 것처럼 그러고 다녀. 그리고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학은 그닥지 그렇게 똥폼만 잡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딱 접을 하니까 뭐야? 이게 철학이 나라의 우리 인간적인 나 개인서부터 나라의 근간까지 모든 걸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가장 높은 정점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기성세대의 어리석음이 이런 일을 지금 이런 책이 나오게끔 그렇게 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민망하고 창피스럽더라고. 그래서 나도 사실은 철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때 흐르는 그 시류에 같이 편승해서 비판하고 그냥 비판가적인 어떤 그런적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이렇게 다는 안 읽었는데 조금 읽으면서 이 작가는 근데 너무 우리나라를 너무 개떡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약간 초반에는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선배님들이 이런저런 거 얘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구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선까지는 가야 된다. 어디에서 최고의 위치에 가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도 묻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정독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말씀 근데 잘하시네요. 진짜 말 재밌게 잘하세요. 네. 말씀 너무 잘하신대요. 우리 같이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근데 금방 금양이 선배님이 철학과 간다 그러면 머리 똥똥 진짜 그랬어. 그때는. 그때도 철학하면은 좀 그랬죠. 그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 내가 이제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운데 우리 때는 철학과 자체가 늘 미달이야. 그냥 미달이야. 학과 자체가. 이달이야. 사범대도 막 이렇게 다른 애들만 같지만 우리 때는 사범대도 미달이었어. 네. 지금하고 우리하고 때의 그 저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그 철학과 다니는 애들은 그 더럽게 머리를 이렇게 키우고 그 저기 국방색 그 저기 코트 같은 거 있어. 국민코트.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있어 그런 거를 걸치고 꼭 껴세세하게 하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표정도 안 깎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괜히 자기 혼자 센치한 척하고 막 이런 애 들어온 애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중요한 학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 사람들의 사고방식서부터 기본적으로 어떤 고뇌와 어떤 고독만이 내 거다, 그게 철학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걸 실제적으로 이걸 학문화시켜서 어떤 나의 발전을 통해서 어디에 기여를 하고 어떤 창조적인 걸 뭔가를 캐치해낸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러니까는 그
걔는 고독한 척하고 자기 혼자의 어떤 그런 것만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괜히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엄청 개폼 잡던 애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한테 맨날 한마디 했어. 돌대가리가 저 지랄로 쓸데없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더 돌대가리가 됐다고 막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때는 나도 몰랐고 실제적으로 그 공부를 한다고 들어간 그 애들도 그걸 캐치를 못한 거였지. 다 그냥 겉폼만 잡고 내가 나 철학해 라는 그런 어떤 아까 말했듯이 그 우리 유명하신 그 모든 그런 분들의 그런 글귀 하나를 갖고 나는 뭐 고로 존재한다 막 이런 말 하나로 이게 저기 하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내가 인병하네 내가 막 이랬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비속어가 많이 섞여서 웃겼다. 나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내 미천이 너무 드러나. 그랬던 이게 철학이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많이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그 가볍게 보고 스쳐 지나간 것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쨌든 민망할 따름입니다. 머리가 네. 안 따라줘서 그래. 머리가 나빠서. 덕분에 너무 재밌어요. 김명희 이상입니다. 선배님이 김명희 선배님이 얘기하는데 꼭 그 누구지 류시와 신이 생각나네요. 네. 그러면 오늘 본계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그냥 소감 한마디씩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책박수 하고. 네. 8분 남았어요. 7분? 네. 네, 각자 자유롭게 얘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30초만.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까? 역시 재밌어. 네, 역시 재밌어요. 네, 우리 다음 은정 선배님 주에는요. 반가웠어요. 네, 네, 저도 반가웠어요, 선배님들. 네, 음소거 결국에는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 사무실이 그 다음 주에도 그 안 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커피숍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기 선소 아시죠? 선소에 투썸 플레이스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회의용으로 되게 좋게 잘 나왔어요. 사람도 많이 없고 그쪽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다음 투썸? 주에 네. 투썸 네. 네네네. 선소 투썸 하고 뒷부분 마저 더 읽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요. 우리 책박수 한번 할까요? 예. 네. 네. 알아서 그냥 각자 마음대로 하세요. 시작. 공, 공, 해, 구, 서, 남, 물, 주, 자, 공부, 공부, 해서, 해서, 남을, 주자, 주자, 공부해서, 공부해서, 남을 주자,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남을 주자. 야! 그리고 우리 네, 책 한번 화면에다가 대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찍겠습니다. 맨 책 보여주세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흔들흔들하는 책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잠깐만요. 네. 책 어떻게 흔들어? 네,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웠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네. 나가기. 네, 나가게 나가기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회의 나 종료. 이거 진짜. 회의 종료? 네, 회의 종료요.